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스튜디오 방군 방성태 대표입니다. 화면 위에 뭐가 뜨네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저는 라우드 소싱 패키지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100회 정도 우승을 했고요. 아마 그래서 좀 라우드 소싱에서 이 챌린지에서 함께 강의해드리고 챌린지에서 함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좀 의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으로 단독 누적 매출이 한 1억 4,200 정도 되고요. 어, 아마 이러한 좀 수익이나 이런 우승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강의에서 조금씩 풀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작은 대표작 부분 보시면은 이제 제가 2017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로고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콘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벽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패키지로 전향을 했고 처음에 곡감 패키지를 우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포트폴리오들 바네서라든지 굼벵이 환, 녹용국물 또 휴엔수 패키지 디자인 등 뭐 한 100회 정도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한 7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 7년 동안 좀 해왔던 이러한 어떤 비결들, 네, 이러한 것들을 오늘 강의 시간에 조금씩은 풀어볼 예정입니다. 수익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한 달에 최대 많이 벌었던 게 한 93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콘테스트만 가지고서 벌었던 금액이고요. 이게 라우드 소싱의 그 시스템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데요. 콘테스트에 우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월간 탑 디자이너 랭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디자이너명 5명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거기에 디자이너들에게 또 외주를 의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월간 랭킹 1위를 하고 있을 때는 외주 문의가 일주일에 평균 4건에서 5건 이상이 더 증가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외주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하면 이달이었습니다. 이달 이제 930 벌었을 때 외주도 같이 들어온 수익까지 해서 월에 한 2천 정도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콘테스트 우승이 많아질수록 외주도 더 많이 받게 되는 수익 구조가 또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콘테스트 챌린지를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 콘테스트를 더 잘 우승하는 방법을 또 함께 살펴보시고 또 그를 통해 외주까지 이어나가는 이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달 저런 수익을 벌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계화가 되면은 나중에 정기적인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패키지 디자인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도 아까 소개해드리진 않았었는데 회사에 소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어, 왜 많은 의뢰자들이 심플하게 해주세요 혹은 뭐 톤앤 매너를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뭐 심플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 제품명만 이렇게 써주고 밑에 뭐 선이나 도형 같은 거 약간 넣어주면 그게 심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의뢰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또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서 패키지들은 표기 사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 실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패키지 인쇄했던 걸 다시 다 갈아엎고 재인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그 하얀 나날이라고 여성 청결제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더니 디자인 샘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가 의뢰를 해서 이제 거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디자인도 처음 맡겨보는 거고 알고 있는 인쇄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 종로랑 뭐 서울 여기저기를 다 뒤져가지고 인쇄소를 찾아서 이제 처음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막 동판을 얘기하고 싸게지 종이는 뭘 쓸 거냐고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제가 인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제가 또 거기다 후가공을 넣었거든요. 디자인에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넣으니까 의뢰자가 생각한 예산보다 더 많이 디자인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넘어가니까 의뢰자는 또 의뢰자대로 당황을 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패키지는 디자인 단계에서 기획과 제작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디자인 분야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옆에서 누가 피드백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이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챌린지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챌린지를 통해 얻어가는 것들 좀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이번 프로그램은 일단 강의가 아니고 챌린지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실무 부분을 함께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을 시행착오들을 줄이는데 이 챌린지가 도움이 되도록 좀 설계를 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랑 가이드가 좀 제공이 될 거고요.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패키지 디자인 실무나 브리핑을 분석하는 법, 또 목업을 적용하는 법, 표기 사항을 작성하는 거, 또 인쇄 감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뢰자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인 올인원 북이라고 해서 실무에 필요한 정보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PDF 파일로 나가게 될 텐데 이것도 5주 차에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챌린지 과정 몇 가지 살펴보실 텐데요. 1주 차에서는 우승작을 스터디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우승작들이 뭐 때문에 우승을 하게 됐는지, 나는 뭘 좀 타용해 올 수 있는지를 과제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또 실무와 관련돼서는 음, 패키지 디자인에서 꼭 알아야 할 몇몇 내용들이 담긴 가이드 동영상이 제공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직위구조 관련해서 직위구조가 어떤 식으로 접히는지, 어디가 전면이고 후면인지가 처음에 되게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가이드 동영상이 제공될 겁니다. 또 패키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이 종류들이 있거든요. 종이 종류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종류에 대해서도 1주차 가이드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인쇄와 관련된 점도 살펴보실 텐데요. 인쇄 종류가 다양하지만 패키지에서 쓸 수 있는 인쇄 종류는 또 몇 가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인쇄와 관련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어, 라벨이나 뭐 플라스틱, 종이 각각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그걸 알아야 디자인을 할 때 배치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 안에 좀 집어넣습니다. 후가공과 관련돼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차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상 패키지 콘테스트를 도전을 해보실 겁니다. 실전 패키지 디자인 콘테스트 전에
가상 콘테스트를 통해 먼저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전면부 디자인을 좀 만드시게 될 거고요. 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아이데이션 작업과 바레이션 작업이 디자인할 때 꼭 필요한데 그 점과 관련된 특징들도 살펴보실 겁니다. 이제 아이데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또 바레이션도 그냥 똑같은 디자인을 사이즈별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네, 같이 가이드에 집어넣습니다. 3주차에서는 이제 아이데이션을 심화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 저희 가상 콘테스트에서 디자인 전면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제에서는 이제 디자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목업을 적용하는 법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볼 거고요. 특히 우승하는 디자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심플하게 해달라고 하면 글자 몇 개 적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플한 것도 우승할 수 있는 종류의 그 심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데이션을 심화하는 과정 네 가지 정도 특징 잡아서 같이 살펴보시는 시간 가질 겁니다. 또 패키지의 경우에는 로고 디자인과 다르게 목업 적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다르고요. 또 그 박스나 목업의 형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각각 제품별로 맞춰서 목업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기존 무료 목업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의뢰자들이 "왜 목업은 이렇게 나왔는데 인쇄는 다르게 나왔냐?"라고 또 따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도 우리가 목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뢰자에 맞추어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또 칼선을 적용하고 별색을 지정하거나 후가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인쇄소에 맡길 때 어떻게 좀 배치를 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또 표기사항의 경우에는 의약품, 의약외품, 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이 5가지 종류별로 다 표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 표기사항과 관련된 가이드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네, 3주차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직접 콘테스트를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주에 마무리가 되는 종료가 되는 패키지 콘테스트를 참여하실 거고요. 배우셨던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참여해 보시면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4주차의 가이드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상 콘테스트에서 보셨던 그 콘테스트에 트랩이 설치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랩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시고 저희가 의사소통할 때, 의뢰자들과 의사소통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같이 보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5주차에서는 패키지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되는 제작 실무라고 해서 이제 인쇄와 관련된 점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그 오버 프린팅과 노가웃이라고 해서 밑에 제가 이미지를 놨는데 구분이 되시나요? 두 가지 중 어떤 게 오버 프린팅이고 노가웃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저게 구분이 안 된다면 네, 5주차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뢰자들이 간혹 인쇄 감리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롯데 상사와 관련돼서 쌀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디자인 인쇄 감리를 또 요청을 해 가지고 저기 화성에 있는 인쇄소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아 이게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좀 알고 있고 감리할 때 뭘 좀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5가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뢰자와 소통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합의된 내용은 작업을 뭐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작업을 갑자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이드에 담았고요. 인쇄 사고에 대해서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CMYK로 넘어가야 되는 게 RGB 값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만 색깔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의뢰자와 좀 소통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점도 가이드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디자인 올인원 북이 제공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종이, 또 종이 외의 재질, 어떤 원리로 있고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담았고요. 인쇄도 네 가지, 어떤 방식으로 인쇄가 진행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넣어놨습니다. 또 알아야 되는 박스 종류들, 컬러와 관련된 개념들, 후광공과 관련된 개념들, 이런 것들 넣어놨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쇄 용어랑 후가공 용어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도 이 올인원 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이런 모든 혜택을 좀 얻어 가셔서 이 5주간 제가 7년간 쌓았던 어떤 노하우들을 좀 어, 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Q&A로 좀 미리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거 외에도 이거 하는 동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기획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제작 과정에서 실무 팁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패키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면은 패키지가 브랜드의 얼굴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는 대부분 그 기업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업의 이미지가 그 회사 건물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보고서 그 기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패키지 자체가 기업의 얼굴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이게 그냥 예쁘게 꾸며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뢰자가 요청하는 게 뭔지 또 이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한다면 좋습니다. 또 실제 제작 과정에서의 실무 팁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인쇄나 후가공 용어를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소통이 되겠죠. 인쇄소하고. 그래서 관련된 팁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챌린지 가이드 영상이랑 올인원 북에서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에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또 AI의 발전으로 인해 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대책을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AI가 그래픽 시장을 지금 되게 빠르게 장악했어요. 이게 디자인 시장이 되게 느리게 장악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장악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는 건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AI로만 작업된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법적 표기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위 구조가 각 제품마다 다 달라져야 됩니다. 또 인쇄와 후가공을 함께 디자인 단계에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AI가 현재 그것들을 장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박스마스터 디자이너님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키지 디자인은 디자인 외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시장을 먹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데도 좀 걱정이 되시면 AI로 지금 그림을 명령어를 넣어서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배워두시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걸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일이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일은 계속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어떤 사업이 망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의 특징이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그리고 디자인이 리뉴얼 될 때 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은 코로나 때도 되게 계속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일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주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를 좀 많이 우승하시면은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주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 마켓도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개인 사이트, 뭐 인스타, 여러 가지 좀 의뢰자들과 연결 가능한 수단들을 좀 늘려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챌린저가 이런 상황에 좀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네요. 패키지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염두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했는데요. 아마 개인 사이트에 게시하실 생각이신데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업체에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넣는데 염두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넣기 위해 제작을 했다면은 그 회사 분야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식품 회사인데 화장품 포트폴리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기 사항이 다르고 만드는 과정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식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왜 넣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디자인을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옥수수 과자면은 목업을 만드실 때도요. 이게 옥수수 과자 플러스 옆에 옥수수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과자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그 의뢰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니즈들을 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 사실 콘테스트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콘테스트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종들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 통해서도 이 포트폴리오 제작과 관련된 팁들을 어느 정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음 질문을 보니까 프리랜서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막막하다고 하시네요. 프리랜서 시작할 때 어떻게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비전공자 입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이 막막함이 무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로고 디자인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100회 이상 우승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다 이제 그분들이 그 콘테스트 업계를 되게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한 주에 막 10개씩 우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뭔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자리 잡는 게 음, 어떤 경험을 한 디자이너냐에 따라서 답을 알려준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면은 음, 콘테스트를 개인적으로 많이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중에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개인 사이트를 처음부터 운영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진입 장벽이 낮은 콘테스트 우승을 먼저 하게 되면서 이게 어, 일을 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처음에
회사를 다녔던 분들은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콘테스트는 그 진입 장벽을 되게 낮춰줍니다. 내가 원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우승을 해야 수금이 된다는 게 조금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승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막막함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수주를 받는 방법 아까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서 뭔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계속 우승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콘테스트가 계속 우승할수록 외주 또 마켓 이 세 가지가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콘테스트를 참여하지 않아도 외주가 들어오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지금 콘테스트를 못 했어요. 외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수주가 발전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꾸준하게 콘테스트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마지막 질문이 초보자는 어렵지 않을까요? 비전공자인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느 정도 사용은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다루시면서 아마 다른 디자이너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게 소통의 장도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하신 점들 질문하시면 또 답변해 주는 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콘테스트 플러스 패키지 디자인 실무 플러스 디자이너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 좀 많이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올려봐야 돼서. 패키지 디자이너의 전망이 밝은지 궁금합니다. 로고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아무나 하는 것 같은데 패키지는 다른가 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가 되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물론 로고도 그 나름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제작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통틀어서 알려면은 사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10년 차, 15년 차 이렇게 해도요. 인쇄 감리를 제대로 많이 나가지 않으면은 인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한 회사에만 이렇게 소속돼 있다 보면은 그 특정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만 소속돼 있으면 화장품만 디자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모릅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디자이너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프리랜서로 전체적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진입 장벽이 절대 낮지 않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챌린지 2기를 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라우드 소싱과 함께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요. 지금 이게 2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1기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2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제작하실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나 막막함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죠. 이거 모든 디자이너들이 아마 갖고 계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패키지 디자이너들이 좀 봐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보시고 또 이게 라우드 소싱도 우승하는 그 포트폴리오에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어떤 디자인들이 좀 잘 우승하는 편이고요. 또 다른 시기에는 이런 디자인이 우승하는 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승작들을 최근 우승작들 트렌드를 좀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1주차에 우승작 스터디를 과제로 넣은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막막함이 생길 때 다른 우승작들이 좀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을 풀어나가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프리랜서 초창기에는 종이 샘플이나 팬톤 컬러 칩이 없었는데 구입해서 적용하셨는지와 사진이나 색감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으로 예측이 안 될 시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네. 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경험이 되게 있으신 디자이너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초기에 팬톤 컬러 칩 가지고서 사실은 많이 대화를 합니다. 박스 점 후면에 이렇게 컬러를 깔면은 팬톤 컬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몰랐죠. 처음에 몰라 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인쇄소들이 대부분 팬톤 컬러 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가게 되면 인쇄소가 이제 팬톤 컬러와 함께 이렇게 실제 인쇄된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팬톤 컬러 외에 그냥 CMYK로 인쇄하는 거는 저희 실제로 그냥 프린터에 인쇄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색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 주차 과제에 보면은 실제 그 가상 콘테스트에서 디자인하셨던 작업물을 인쇄해서 접어 보는 시간 가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실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 보시면 챌린지 때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경우는 네 디스코드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해 놓으신 거 보고 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좀 잘하셨는지 좀 보고서 피드백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콘테스트 형태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때 의뢰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챌린지에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면은 콘테스트에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무작정 하시면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뢰자는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일부 의뢰자들은 디자인 의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또 어떤 용어와 관련돼서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챌린지에서 같이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기 진행한 후기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이번에 2기 챌린지 들어와서 보시면은 후기가 몇 개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부분이 챌린지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네. 이거 제작이 사실은 옵셋 인쇄와 관련돼서 좀 많이 다뤄지면 좋은데 저희가 대량 인쇄를 일반 디자이너분들이 좀 가서 직접 보고 배울 만한 기회는 아마 마련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디지털 인쇄 위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혹은 뭐 문구점에서 인쇄하시는 프린터 이 안에 이제 이 A4 용지 안에 가상 콘테스트 그 칼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량 인쇄와 관련된 점들은 이제 챌린지에 나와 있는 가이드 팁들을 통해 좀 배우실 거고요. 이제 인쇄를 해 보시는 이유는 인쇄를 통해 모니터와 색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글자 사이즈나 선 굵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인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인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해 보실 수 있게 5주 차에 실제 인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량 인쇄까지 이제 살펴보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세부점들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소스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주로 일러스트들을 좀 직접 그리는 편이고요. 스톡 콘텐츠의 경우는 프리픽을 좀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자인 외주나 콘테스트에 프리픽 일러스트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톡 콘텐츠다 보니까 동일한 일러스트를 써서 콘테스트에 올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의뢰자 입장에선 이 이 이 소스랑 이 소스가 이렇게 겹쳐서 시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시안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일러스트를 좀 그리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 디자인을 좀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테스트 보면 첨부된 칼선이 없이 스티커 단상자 디자인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했는데요. 작업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제작까지 기획을 하면서 디자인은 못 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사이즈 정도만 이제 얻어서 어떤 형태인지만 이제 문의를 해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의뢰자에게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진행되는 스페셜 콘테스트는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일기 챌린지에서는 그 라우드 챌린지, 패키지 챌린지 일기를 기념하는 키링을 디자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기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후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옵셋 인쇄가 일반적으로 대량 인쇄에 많이 쓰이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저희 올인원북에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자세히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챌린지에서도 좀 그 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챌린지 통해서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주도 때문에 콘테스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콘테스트에 참여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브리핑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던 게 브리핑을 제대로 안 보고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박스하고 캔 맥주를 디자인을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박스를 못 보고 캔 맥주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올리니까 당연히 다른 디자이너들은 박스랑 같이 디자인을 해서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로고든 패키지든 저는 디자인을 얼마나 잘했는지보다 그 디자인의 섬세함,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에서 하나가 뭔가 나사 빠진 듯이 의뢰자한테 보여지면은 이미 거기서 감점 요소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브리핑을 되게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은 그 후차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브리핑을 분석하는 습관, 이게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키지 디자인 실무 직위 구조를 단상자로 제작할 때 보통 하나당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제작 업체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신가요? 어, 이거는요. 그 전지 하나당으로 값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전지 하나에 직위 구조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따라서 계산하는 거라서 값이 다 다릅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박스에 따라서 뭐 몇천 원 단위가 될 수 있겠네요. 대량 인쇄로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인쇄가 몇 도냐, 후가공이 뭐가 들어가냐, 칼선이 일반적인 칼선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진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쇄 감리를 하면서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제작업체 추천드릴 만한 곳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곳은 박스마스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마스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이런 컨설팅도 같이 해주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박스마스터 많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디테일 수정을 어느 부분까지 해주시는지 색감이 너무 다르다거나 다른 문제로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으신지요? 디테일 수정은요, 어, 의뢰자가 원하는 선까지 다 해주는 게 원래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의뢰자들의 경우는 막 무제한으로 수정을 해주길 막 원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의뢰가 일주일에 한 건일 땐 괜찮은데요. 막 일주일에 네다섯 건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수정이 무제한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정신이 아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무제한 수정을 두면서 뭐 한 주에 한 건씩만 받으실 건지 아니면 수정에
횟수 제한을 두시면서 이제 매주 뭐 몇 개씩 의뢰를 받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과 관련된 디테일은 레이아웃을 맞추는 거, 컬러를 조절하는 것까지 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샘플 인쇄를 한 후에 샘플 인쇄를 했는데 모니터와 색깔이 안 맞아서 다시 색깔 수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의뢰자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겠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다른 문제로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 아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컬러와 관련돼서 이게 레스터화를 해서 보내는데 레스터화를 할 때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요. CMYK로 할지 아니면 뭐 흑백으로 할지 RGB로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잘못 누른 거예요, 버튼을. 그래 가지고 이제 색감이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잘못된 색감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와 좀 대화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챌린지에서 좀 다루게 됩니다. 거기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의뢰가 올 때가 있는데 견적을 내본 적이 없어서 디자인했을 때 방구님만의 견적은 어떻게 내시나요? 라고 했네요. 어, 이게 사실 연차에 따라 다르고, 네. 또 디자인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좀 궁금하시면 저희 라우드 마켓에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좀 상품을 걸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쭉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평균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은 우승 뭐 그냥 10회 이하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100회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거는 가격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 견적을 이렇게 내면 되겠다.' 고 좀 네 생각이 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드 마켓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 패키지 업체랑 칼럼 파일은 의뢰자한테 요청하시나요? 디자이너가 업체랑 직접적으로 컨택해서 칼럼 파일을 받나요? 패키지 인쇄 시 그레인 같은 이펙트 효과는 인쇄가 안 되는지 궁금하다. 칼럼 파일을 일반적으로는 의뢰자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의뢰자가 칼선까지 제작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외주에선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챌린지 내부에 칼선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예. 그 사이트도 좀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칼선은 인쇄소, 네 인쇄소하고 그 칼선을 만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의뢰를 맡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칼선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이즈 달라져서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면부가 수정이 되면은 뚜껑이 수정되고 옆에 붙는 게 수정되고 밑에 그 바닥 붙여지는 부분이 같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안 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늘어난 만큼 다른데 같은 값이 다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잘못해서 실수가 나고 인쇄할 때 접착이 안 되거나 뚜껑이 안 닫히는 뭔가 인쇄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칼선을 디자이너가 건드렸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 인쇄 사고를 책임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선은 인쇄소에 의뢰하셔서 의뢰자가 미리 받을 수 있게 좀 조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펙트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 RGB처럼 쨍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후가공을 통해서 좀 내셔야 되고요. 이게 사도 인쇄와 관련돼서 좀 인쇄와 관련돼서 제가 또 챌린지 때 가이드를 좀 드렸는데 거기서 좀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과들은 대부분은 패키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 같은 거 넣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막 깨져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넣기보다는 그 실제 일러스트를 집어넣거나 포토샵 자체에서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웹이나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고 좀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되게 실수도 많고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챌린지 때 좀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5주간의 7년간 제가 얻어왔던 노하우들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5주간에 그런 걸 좀 얻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